안녕하세요. 공모주린이입니다. NFT 시장에서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FT는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글자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인데, 이는 지난 NFT 관련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민팅이라는 단어는 주조하다, 발행하다라는 뜻인데, NFT를 시장에 발행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으로 보면 민팅은 청약과 동시에 상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민팅으로 인해 투자 자금을 받고 NFT라는 주식을 나눠준 뒤 2차 시장에서 거래가 바로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로드맵은 해당 프로젝트가 NFT 발행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백서는 로드맵과 비슷한데 NFT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주식시장에 빗대어 말하면 투자 설명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거나 청약을 하면 안 되듯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지, 프로젝트 운영팀은 믿을 만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참여하셔야겠습니다. 홀더는 해당 NFT 소유자를 뜻하는 단어로, NFT 소유 시 홀더들에게 혜택을 따로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시인데, 오픈시는 민팅으로 발행된 NFT를 2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마켓 중의 하나입니다. 오픈시가 가장 큰 마켓이라고 보면 되겠고, 국내에도 팔라, 클립 드롭스 등 NFT 거래소가 몇 개 있긴 한데, 자체 거래소인 곳도 있고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FP는 플로어 프라이스라는 뜻으로 바닷가라는 단어로도 많이 불립니다. 2차 거래 시장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뜻하고, 해당 NFT의 가치를 평가할 때 보통 바닷가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리스팅은 NFT를 팔기 위해 2차 거래 시장에 매물로 올려놓았다는 뜻이고, 주식시장에서는 매도를 걸어 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퍼는 2차 거래 시장에서 해당 NFT의 이 가격에 사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요. 만약 소유자가 그 가격이 합당하다 하면 승낙하여 거래가 되고, 가격이 합당치 못하다 싶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퍼에는 소수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오퍼를 승인할 때는 매우 유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페에는 페이파인더의 줄임말로, 민팅에 성공하여 NFT를 받자마자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빠르게 매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팅에서 받지 못한 물량을 2차 거래 시장에서 좀 더 비싸게 사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 빠르게 팔고 나오는 사람들을 페이파인더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애드는 에어드랍의 준말로 공짜로 나눠준다는 뜻이고요. 주식으로 보면 무상증자에 가까운 느낌인데, NFT를 소유하고 있을 때 혜택으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이벤트 등을 통해 당첨되면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활이인데, 이는 화이트 리스트의 줄임말로 NFT를 초기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 줍니다. 즉,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가 있고, 경쟁률이 공개 민팅에 비해 훨씬 낮고요. 배정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확정 활이권도 있습니다. 더치 옥션은 민팅 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가격을 정하고 민팅을 시작하지만, 더치 옥션은 높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완판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점차 내려가는 역경매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00클레이에 시작을 했는데 30분간 아무도 사지 않았다고 하면 30분 후에는 450클레이로, 또 30분 후에는 400클레이, 이런 식으로 일정 가격까지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블록 높이는 블록체인상의 시간 개념과 비슷한데요. 한 블록은 거래 내역이 모여 있는 걸로 보면 되는데, 클레이튼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1블록당 1초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에 클레이튼 민팅에서는 블록 높이 민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높이는 클레이스왑이나 클레이스코프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해당 내용은 민팅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은 한 번의 거래 내역 또는 시도를 뜻하며, 민팅에 참여하기 위한 시도라거나 2차 거래 시장에서 매도를 위한 시도, 아니면 다른 지갑으로 금액이나 NFT를 이동하는 시도 등이 모두 트랜잭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 포모 온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모는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의 줄임말로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들은 가지는데 나는 못 가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고,
주식시장에서 내가 고른 종목은 10% 올랐는데 남들이 고른 종목은 300%가 올랐다고 하면 그 종목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생깁니다. 본인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고 느끼겠고요. 어떻게 보면 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비교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후군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퍼드는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뿌리고 다니는 걸 뜻합니다. 퍼드꾼이라고도 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네이버 종토방에 있는 것처럼 정말 남을 놀리기 위해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흘리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프는 하입이라고도 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를 뜻합니다. 이 관심도가 높아야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죠? DYOR은 Do Your Own Research의 줄임말로 스스로 검색해서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워낙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 해당 종목들을 모두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투본선은 비슷한 맥락인데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뜻으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투자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NFC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리스크가 특가하다 보니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카이카스는 대부분의 국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클레이튼 계열 지갑을 뜻하는데 크롬 브라우저 등에서 플러그인 설치를 통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민팅에 참여하거나 2차 시장 거래를 위해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지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마는 메타마스크의 줄임말로 NFT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사용하는 지갑이 달라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카이카스는 클레이튼 계열,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계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소는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곳인데 국내에는 비썸, 업비트, 코인원 등이 있고 해외에는 바이낸스나 MEXC 등이 있습니다. 각 거래소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 편한 곳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하드 월렛은 보안을 더 강화시킨 지갑으로 실제 인증 수단이 있어 그 인증을 통해야 거래를 할 수 있는 지갑입니다. 승인을 하려면 지문 인증을 해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스비는 수수료의 개념으로 트랜잭션을 보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가스비는 실패하더라도 수수료가 나가게 되므로 마구 보내면 안 되고 국내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클래슨 계열 가스비는 저렴한 편이나 이더리움 계열 가스비는 한 번에 몇만 원이 나가기도 하니 잘 계산하고 해야 합니다. PFP는 픽처 포 프로필의 줄임말로 그냥 프로필 사진이란 뜻입니다. NFT가 현재 PFP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이러한 줄임말로 표현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토크노믹스는 토큰 경제 계획 모델의 뜻인데 NFT에서 발행되는 토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발행만 되고 사용처가 없다면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가격 방어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담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커는 NFT 프로젝트의 투자자와 협력사의 뜻인데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회사가 어디인지, 어디와 협력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프로젝트가 믿을 만한지 판단할 수 있는 가치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VC와 비슷한 개념이죠. 사실 민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해당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자라 VC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러그풀은 투자 자금을 모은 뒤에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사라지는 걸 뜻합니다. 즉 상장 폐지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요. 아직 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 로드맵을 대충 만들고서 투자 자금을 모은 뒤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도 많기 때문에 러그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잘 알아보고 참여해야 합니다. AMA는 Ask Me Anything의 줄임말로 민팅 이후 프로젝트에 대해 생긴 궁금증에 대해 운영진이 직접 답변을 해주는 걸 뜻합니다. 약간 주주총회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디스코드는 NFT 시장에서 활용되는 커뮤니티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NFT 프로젝트는 이 디스코드를 활용해서 공지를 하고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익숙치 않아도 디스코드 활용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책꿀은 화이트리스트 등이 되기 위해 채팅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디스코드 상에서 레벨 몇을 달성하거나 채팅을 몇 번 이상 치거나 하면 화이트리스트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 화이트리스트가 되기 위해 치는 채팅들을 책꿀이라고 합니다. 스냅샷은 에어드랍이나 이벤트 참여 등을 위해 해당 지갑에 NFT가 들어있는지를 특정 시간에 확인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스냅샷을 찍으면 해당 NFT가 들어있는 지갑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거나 이벤트 참여 등이 가능해집니다.
거버넌스는 NFT 홀더들의 의사투표를 뜻하는데, 홀더들이 NFT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 공정하게 투표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란 뜻으로 공통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는 걸 뜻합니다. NFT 시장에서 보면 해당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다오에 참여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NFT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것 외에도 쓰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틈틈이 NFT 관련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